화장실에서 변기에 몇 번 앉으셨나요? 너무 만나자마자 아닙니까? 저 질문 있어요. 네. 큰 거요, 작은 거요? 아, 두 개 다 포함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아직까지 네. 오늘은 아직까지 앉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아직까지 큰 건 못 봤어요. 아, 큰 걸 못 네. 보셨구나. 네,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질문부터 하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뜬금없는 질문 자체에서도 저희가 많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발명품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발명품은 바로 이겁니다. 뭐 뒷상이세요? 예, 제가 이 변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독이 말고 변기를 개발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독이 말고요. 독이 위에 얹혀지는 그 부분이 제 발명품입니다. 저거 근데 저기 우리 집에 있는 비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발명한 변기는 스마트 변기, 그냥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스마트 변기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장착이 돼 있을까요? 기계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닦아주나요? 뭐 어떻게 뭐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센서로 항문 온도를 체크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항문이 뜨겁구나 하면 찬물을 식혀주고 항문이 차갑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좀 아니 데펴주고 항문이 어떻게 차가울 수가 있어? 사람 몸인데. 여름 항문, 겨울 항문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비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매일매일 소변하고 대변 보시는 것들을 저희가 센서로 감지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몸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장 트러블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 병원을 가보시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요. 오늘 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변 상태 매일 확인 안 하시고 물 내리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명한 스마트 변기는 그런 것들을 일단 모두 레코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얼마나 넣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혹시 다른 색깔의 물체들이 검출이 되진 않았는지, 특히 이제 혈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변 다이어리, 스툴 다이어리를 디지털화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그 건강 정보들을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이 스마트워치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걸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뭐 맥박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이런 변기가 집에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에서 딱 깨시면은 일단 어디로 가시겠어요? 화장실로 갑니다. 그럼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밤새 쌓였던 노폐물을 저희가 이제 방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본 소변에서 나트륨이 그러니까 과다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사인이 떠요. 영양분 조절 권장한다. 그러면 변기가 이미 제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볼을 시원하게 보고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되면은 과일하고 오트밀만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말하겠죠. 방금 전에 건강부서 왔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대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이미 2005년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나 본 거 같아. 비슷한 거. 그래서 제 일상 속에서 미리 건강의 변화를 감지하고 체크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심코 이렇게 흘려버렸던 자신의 건강 지표들을 저희가 다 모아놓고 이걸 체크를 계속하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억만장자들 그분들이 하는 거를 저희가 일상생활에 다 심어서 이게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차단을 해버리라는 게 저희의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위대한 의사로 이름을 떨쳤던 의사가 있습니다. 편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편작은 거의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정도로 의술이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편작이 세 형제였는데 막내였어요. 그 두 형도 다 의사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물어본 거죠, 어느 날. 편작, 누구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편작이
본인이 아닌 첫째형의 의술이 가장 최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형의 의술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표정과 음색으로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병을 지니게 될지 이미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자학은 25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What you eat is what you are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게 당신을 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What you generate is what you are. 그러니까 뭔가를 생성하면 그것도 당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일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셨으니까 변기에 대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일상생활을 잘 돌이켜 보면 은근히 그 자주 쓰는 기기들이 많아요. 헬스케어에 관하면 요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꽤 있나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 부착식으로 되는 글루코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이제 혈당 관리 하셔야 될 분들 직접적으로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이제 혈당 관리를 계속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부착해가지고 쓰시고요.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 2주 동안 혈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 패치형 기기는 몸에 붙이기만 하면 인슐린 주입이 가능합니다. 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맞아요. 상의를 탈의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웨어러블이었어요. 그래서 GPS랑 이거 이렇게 축구하실 때 돌아다니시는 이게 거리 측정이랑 그다음에 심박수 측정. 기계구나. 예, 그게 기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계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새는 스마트 슈즈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스마트 컨택트 렌즈도 원래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가 그건 뭐였어요? 스마트 렌즈는? 이제 착용만 하면은 네. 눈물 속에 섞여 있는 당도를 저희 계산을 해요. 2018년에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부정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착하는 센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들. 그 다음에 그 타투처럼 새기기만 하면은 이제 그 땀에서 나오는 정보들 모으는 센서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피검사를 하면은 정상 수치의 범위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 수치의 범위가 완전 낮을 때가 있고 아슬아슬하게 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수치를 그냥 우리는 정상이라고 그냥 판정을 합니다. 근데 나의 상태를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면은 얘 기본 상태에 비해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거를 좀 미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피검사 하진 못하니까 네, 그걸 대신해서 약간 이렇게 좀 부가적인 형태로 나의 정상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요걸 알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가설을 하나 다루고 있잖아요. 건강 검진 아까 한 번에 맞히신 거. 매일 집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웨어러블이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확장해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박이다. 정말 진짜 이제 건강 검진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올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되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운동하시는 집안이 있으셨어요. 그 최배달이라고. 최배달?
누가?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최배달. 네, 와, 이거 몰랐어요. 예, 최배달 선생님 집안이에요? 그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예. 몰랐네. 네. 진작 얘기하시지. 그래서 운동 얘기가 뭐가 달라졌나요? 아유, 반갑잖아요, 최배달 선생님. 아 어쩐지 근데 이게 좀 좋으셔가지고. 네, 저도 좋으시더라. 처음 뵀을 때 운동 네. 선수신 줄 알고. 아 이게 되게 두꺼우셔가지고.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집안이었네요. 그래서 그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 쪽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예.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했거든요. 그 변기를 아예 싸가지고 들고 입국을 들고 했군요. 있었군요. 예. 변기를 들고 입국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변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핸드캐리 보여드리죠.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주 들고 오세요. 그건 세관에 안 걸려요? 열어보더니 정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모션 센서라고 있는데요. 이 모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보시면 저 모션 센서를 통해서 배뇨지라고 하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슉 내밀어 줍니다. 일단은 적시게 되면은 뒤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이제 또 광학 센서가 있어서 그 색깔 변화를 저희가 레코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유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속 카메라는 앞쪽에 달려 있고요. 앞쪽에 이제 두 대가 달려 있어서 소변이 들어오면은 이게 90도 각도로 저희가 찍어서 스테레오 비전을 통해서 그 픽셀 말고 복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변에 들어있는 복셀 값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소변의 유속과 그다음에 부피와 그다음에 속도를 저희가 다 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대변을 직접 관찰하는 광학 센서가 있는데 저기에 착좌 센서도 같이 있거든요. 착좌 센서는 뭐냐면은 이제 앉게 되시면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바로 저희 카메라가 아래에 이제 모든 배변 활동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0.5초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전송을 하게 돼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불이 들어오죠. 박수민 교수님, 예. 이 스마트 변기로 저희가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소변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게 있죠. 방광염, 요로 감염. 근데 소변 색깔 보고 소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요로 감염을 알 수가 있어요? 변기 안에 이렇게 스트립 같은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소변을 보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적시게 만들어서요. 그거 색깔이 변하면 이제 요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태 아니면은 요로 감염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정도를 AI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있고요. 대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장암까지 알 수 있다면 진짜 집에서 건강검진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기 자체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스템이 진단을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화기 내과적 질병들,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증후군들이 있어요. 그게 딱히 이게 원인이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거. 예, 그게 심리적이죠. 그래서 그게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변이 설사였는지 아니면 정상이었는지 아니면 변비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AI를 이용해서 다 그런 게 그 분류하는 게 이제 자동으로 되게 돼서 그런 증상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남성분의 90% 이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는다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유속이에요. 소변의 유속.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요광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할 정도의 소변의 유속이 나오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왜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좀 과장이 심했어요. 아니 실제로 뒤집잖아요. 뭐라고요? 요강 깨지고 뭐. 여러 번 깨뜨렸지. 사람의 그런 해부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전립선 근처에 세포들이 자라게 증식이 되면서 이게 그 요도를 계속 누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그 소변 속도입니다. 교통 체증이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교통 체증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지금 얼마나 알아보는데요. 막히나. 예. 아 여기 꽉 막히는구나 이런 느낌. 스마트 변기가 워치처럼 사전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정밀 건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정밀 건강. 예, 정밀 건강입니다. 정밀 건강이라는 건요, 정밀 의료부터 시작을 해요. 정밀 의료가 이제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은 병을 걸려도 치료법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유니크하니까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인데 정밀 건강은 거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아 그럼 왜 사람을 아프게 놔두지라는 것부터 저희가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자라는 게 이제 정밀 건강의 가장 큰 화두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너 오늘 왜 그래 안색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너무 잘 아는 부모님이니까 내가 평소랑 다른 모습을 바로 눈치를 채세요. 근데 이거는 나를 어릴 때부터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이걸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 징후를 빨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정밀하게 나를 아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정밀 건강이라는 거. 아 그러면 저는 이게 같은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애들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들 매일같이 변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냄새 맡고 네, 냄새 보시고. 맡고. 그렇죠.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아이의 정밀 검진을 하고 인간 있었던 스마트 변기. 거예요. 인간 변기 스마트 인간 변기였던 변기. 거예요. 네. 이 진짜 인간 변기. 변기였어요? 우리 아이들 전용 변기였던 거죠. 그럼 뭐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확장해서 성인 버전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근데 이 정밀 건강이라는 말을 저는 익숙치 않은데 이게 미국 쪽에서는 꽤 의외로 그게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나 보네요. 관심도 많고.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분이 결국에는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안젤리나 졸리 분께서 받으신 확률이 95% 정도 됐었어요. 확률이 높긴 90에서 했네요. 95% 정도. 분명히 이제 병으로 갈 확률이 많았거든요. 저희 예전에 있던 랩에서 스마트 브라를 저희가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건 착용만 하시면 이제 한 번씩 스캔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 유방암 이런 거 나와요? 예, 맞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스마트 브라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었었고.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향후 이제 10년, 100년 후에 미래 의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병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진단이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마이크로 로봇 서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1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요새 AI의 발전 속도 보면은 솔직히 1년, 2년 후에는 초지능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SF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스타트랙 같은 경우는 트라이코더라고 들고 다니거든요. 트라이코더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스캔만 하면은 모든 질병의 진단이 나와요. 맞아.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집에서 구현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좋든 싫든 이제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